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일반 상대성 이론 3주차 1회 시작합니다. 저번에는 투수 상대성 이론을 해서 빛이 어떻게 시간과 길이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통해서 중력에 관한 걸 알아볼 거예요. 중력장 방정식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또 머리를 부스러 가보도록 하죠. 근데 공동 운동하고 반동 운동은 물론 하나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고 하나는 속도가 더 방향이 그리고 원심력을 숫자원리하면은 제가 떠오르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꿈이 이렇게 숫자원리로 하고 가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가는 거고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반대 시너티비가 우리가 지구 위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중력의 크기가 또 머릿속에는 요 그림을 기억하는 중력이에요. 그 중력을 수동관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네,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 1회차의 내용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가장 기본 개념 원리 같은 걸 했는데요. 가장 인상에 깊었던 말이 중력은 기하학이다라는 말.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 제가 이해한 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등속 운동에 관련한 거였다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가속 운동에 관련한 거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가속 운동이 어떻게 해서 중력과 연관이 되냐를 보는 거였어요. 우리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 관성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뒤로 밀리는, 가만히 있었을 때에 생기지 않는 힘을 가속 운동 시에는 받게 되는데, 그 받는 힘이 가속 운동일 때는 있는데 우리가 정지 상태일 때는 없잖아요. 문제는 가속 운동에서 생기는 힘의 물리 법칙이 똑같이 정지 상태에서도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건데, 그 물리 법칙이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지 상태에서 중력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이제 중력이라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 이론이다 라는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2회차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제 3주차 1화에 이어서 2화를 보게 됐는데요. 제 책상이 조금 더러운데요. 오늘 제가 여러가지를 했어가지고 제 폰도 케이스도 바꾸고 앞에 반질반질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있고요. 오늘 녹음도 했었기 때문에 마이크도 이렇게 나와있어요. 조만간에 믹싱 빨리 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믹싱한 게 먼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 에디팅 해야 될 게 조금 밀려가지고 잡설은 그만하고 어떤 내용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보도록 하죠. 편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도 그 부분 시공간에서 최단 정도를 따라서 그 최단 정도를 나타내는 한마디로 중력이 약하고 패틱하다. 6%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2회차는 조금 길었어요. 26분이었는데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가 보다는 왜 나왔고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를 주로 설명한 내용이 이화였어요.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을 보여주시면서 직지선 방정식도 보여주셨는데, 그거 보고 이제 멘트가 나갔지요. 에너지 분포에 따라 시공간의 공률이 정해지면서 이제 시공간이 뒤틀린다, 중력이 생긴다. 고전력학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시면서 만유인력 법칙의 한계점,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게 된 것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특수 상대성 이론과 연결되냐 라는 것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제일 흥미로웠는데 골 아프네요. 26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만, 내일 다시 또 하도록 하죠. 그럼 빠이빠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주 2회차에 이어서 이제 3회차를 보려고 할 거예요. 3회차의 내용은 조금 깁니다. 아마 수학적인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살짝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죠.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색하고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수성이 지구축이 약자기를 세차하고 있습니다. 안 세차하고 사실은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사실이 어려웠고, 목적은 별빛 사실은 지금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뭔가 예상했던 단속 문제를 느꼈는데 이동자 보는 네 여러분,
이제 드디어 3화까지 보았습니다. 드디어 3주차의 끝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번 3주차는 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일단 이번 3주차에서 하셨던 말씀은 일반 상대성 이론 자체에 대한 설명은 1화, 2화에 걸쳐서 하셨으니까 이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뉴턴 역학에서 거기서 설명하지 못했던 난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있고요. 실제 측정, 검증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소개하셨고요. 초정밀 시계로 직접 높이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차이를 직접 측정한 게 10경분의 1의 결과가 나오고다 하기도 하고, 우리 발하고 머리는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뭐 GPS 현실 기술의 예시도 뜨셨어요. GPS 위성은 지구에서 되게 빠르게 공전하고 있으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의 영향을 받을 거고, 그렇지만 지구에서 멀리 있으니까 지구 중력의 영향을 덜 받아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강좌를 만드셨던 때가 중력파 검출 전에 이제 만드신 거라 가지고 중력파를 검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설명하셨는데 중력파 검출에 대한 많은 흥분감을 내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중력파 검출이 되었다라는 발표가 났을 때 엄청난 환호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상 3주차 3회 내용이었고요. 다음에는 4회차 녹음 때 만나 뵙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의 3화에 이어서 4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요. 이론만 하는 강연은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다음 주부터는 실제 수업으로 넘어갑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4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자체가 팽창하는 거는 이해라는 거고, 수학적인 건데 매트릭 풍량이라고 요가 쓰지 허브삭스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정적인 우주를 보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편을 대원된 아인슈타인이기 때문에 네, 이제 드디어 4화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에 들어가게 될 텐데요. 오늘 4화에서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우주 전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고안해보고, 아인슈타인 이전에는 과학 이론으로서의 우주론이 존재하지가 않았다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랬던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이론을 우주 전체에 적용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렇게 우주론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영원 불멸한 우주를 꿈꿨어요. 그래서 자신의 방정식을 고치게 됩니다. 그렇게 고친 값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우주상수라는 값이에요. 중력에 반대되는 값이 있어야 이게 서로 캔슬이 돼버리니까. 근데 아인슈타인이 정적인 우주를 믿었다면은 이제 반대로 동적인 우주를 믿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프리드만하고 르메르트라는 분들인데, 이 논란들이 이제 허블로 인해서 종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1세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주론이 나오게 돼요. 로버트슨 워커 우주론부터 시작해서 프리드만하고 르메트르의 공이 들어간 FLRW 우주론까지의 가는 과정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이때쯤 가면 이제 이종필 교수님께서도 수학을 제외하고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게 보여요. 이 FLRW 우주론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현대 우주의 모델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관측값으로서 우리 현재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계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저희 우주는 뭐 열린 우주, 평평한 것에 상당히 가깝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우주 상수를 아인슈타인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아인슈타인이 우주 상수를 폐지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면서 우주 상수가 다시 도입이 되게 됩니다. 다시 도입된 우주 상수가 암흑 에너지의 가장 큰 후보다 라는 말씀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시게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수식을 특별히 더 많이 보여주시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방정식들을 풀어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많이 기대가 됩니다. 프리드만 방정식, 유명한 프리드만 방정식도 보여주시고, 그것도 이 과정을 따라가면 풀 수 있다라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풀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저는 다음에는 4주차 1회 강의 드디어 수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소리했던 남자였습니다.